자, 사주와 용신의 해석. 용신은 만능 열쇠인가?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답이 뭐예요? 만능 열쇠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죠? 용신은 만능 열쇠인가?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만능 열쇠가 아니야. 일단 우린 답은 이렇게 보자고. 용신 만능론으로 사주를 해석하면 블랙홀에 빠져요. 용신 만능론, 즉 내가 용신을 못 찾기 때문에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용신을 찾으면 사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용신만 해석하면 사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사주 용신은 만능 열쇠인가? 아니다. 네. 알면 좋지만 뭐 용신 찾는다고 사주 다 해석되는 거 아니다. 사실 용신 찾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 하나도 안 어려워. 문제는 용신이 여러 개라서 문제인 거야. 용신이 딱 한 개 있어야 되잖아. 문제를 냈는데 답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답이 안 정해져 있어. 이러면 사람 환장하는 거죠. 용신이 그래요. 용신이. 자, 왜 그런가 보죠. 자, 우선 용신에 대한 의미조부터 보죠. 용신의 용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쓸용자예요. 한자로 쓸용자. 쓸용, 뭔가 쓰다, 사용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붙어있는 요 신자는 이거 많이 본 글자죠. 요 신자, 이 귀신 신자. 명리계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아마 명리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자가 요 귀신 신자인 것 같아.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나는 이 무슨 신, 무슨 신을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뭐 무슨 증후군, 무슨 신드롬,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대체로 신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살 할 때도 이런 글자잖아요. 귀신의 살 뭐 해가지고.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귀신 신자인데 이거를 귀신 신 하면은 좀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귀신이라고 보지 말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때는 기적. 기적이 아니라 기적, 기. 이게 에너지 기적, 에너지 기. 뭐 기가 통한다, 기가 흐른다 할 때 요 기. 그래서 제가 명리학의 8개의 에너지는 이거 에너지, 기, 뭐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적, 기적, 추상적, 불가사의한 것.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 운명에서 사용되는 기, 에너지적, 추상적 에너지를 말한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옛날식 표현이 용신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해석하자 그러면 너는 인생에서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나는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용신,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추상적, 미스테리한, 불가사의적 어떤 에너지가 내 운명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 기적, 불가사의적 에너지는 무엇인가? 뭐 이거를 찾는 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용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 제가 지금 6가지를 여기 소개를 할 건데 이거 말고도 더 많아. 근데 어떤 분은 마치 자기가 자기 이름 붙여서 칵테일 만들듯이 자기 방식대로의 막 용신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비주류적인 것들은 좀 빼고 일단은 명리업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한 6개 정도의 대표적인 용신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적어놨죠? 격국용신. 두 번째 억부용신. 이 둘은 양대산맥이죠. 양대산맥. 용신계의 양대산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튀어 있거나 좀 개방적인 사람들은 격국용신도 공부하고 억부용신도 공부하고 뭐 이런 좀 개방적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옳고 이거는 잘못됐다 또 뭐 이렇게 또는 이거는 옳고 이게 잘못됐다 라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라는 입장으로 좀 강경하게 한쪽에 치우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근데 일단 다 참고를 하셔서 필요할 때 참고하십시오. 필요할 때. 이게 딱 무슨 차이냐면요. 격국용신과 억부용신의 차이는 딱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 살 때 경제성을 보는 사람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살 때 경제성을 보죠. 뭐 가성비 좋은 차를 사야 된다. 이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따지는 분이죠. 하차감 따지시는 분이죠. 하차감. 차에서 내릴 때 주변의 시선이 우와 벤츠구나. 우와 아우디구나. 뭐 이런 거. 어떤 경우는 차는 하차감이지. 둘이 싸우면 어떤 거야? 야 가성비가 문제야? 하차감이 중요하지. 하차감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우스 퓨어 많죠. 뭐
저 포르쉐 몰고 다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라면 포르쉐에서 3일면 끓여 먹고 계시는 분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꼭 이게 옳고 저게 틀린 거 아니잖아. 뭐 어떤 사람은 아유 적당히 섞어서 봐야죠. 적당히 뭐 이렇게 하차감도 참고할게요. 근데 저는 가성비를 조금 더 봅니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인생 한 방이야. 무슨 저렴한 걸 사. 무조건 내릴 때 우러러봐요. 이런 거니까. 자, 그런 요소라고 보면 돼요. 이게 격국용신과 억부용신이 보통 명리계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주용신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스카이 얘네 둘이. 요 밑에 있는 용신들도 이제 또 많이 쓰여요. 조우용신도 되게 많이 쓰여져. 조후용신법. 이 조우용신에 대한 얘기도 좀 할게요. 이 옛날 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들이 뭐 조후, 뭐 날씨. 이게 사계절론이니까 당연히 조우용신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난강망에서 나온 거예요. 난강망에서. 난강망. 사주의 계절을 많이 보는. 그래서 계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글자가 용신이다. 이제 이런 조우용신. 네 번째는 통관용신. 제가 여기다 필요한 내용들은 좀 쭉 써놨어요. 통관용신은 다른 말로 소통용신. 근데 소통용신도 어렵고 통관용신도 어렵고 좀 더 쉬운 말이 있어요. 뭐 더 쉬운 말을 붙이면 뭐 상생용신,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두 에너지를 서로 상생시키다 같은 거죠. 상생시키다. 가령 노동자와 사측, 경영자 측이 막 격렬하게 대립을 했는데 내년에 월급을 안 올려주면 파업하겠다.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언제 올려주느냐 그러고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에너지가 개입해서 그 둘을 같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통관, 소통, 상생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게 통관용신 또는 소통용신 같은 말이에요. 이 명리업계에 같은 걸 얘기하는데 용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통관용신도 소통용신, 통관용신 같은 말이고요. 이 억부용신도 용어가 많아요. 보로 신강, 신약, 억부용신 뭐 이렇게 이제 보통 길게 표현하기도 하고 억부용신을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억용신. 예. 보통은 억부용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다음 다섯 번째 병약용신. 병약용신론은 병 주고 약 주고라는 소리예요. 내 사주에 병을 주는 인자와 약을 주는 인자가 있어. 당연히 병 주는 인자는 나쁜 놈이고 약 주는 인자는 좋은 놈이고 그럼 누구를 찾는 거겠어? 나의 문제의 원인은 요 놈이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인은 요 글자다. 이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내 사주를 바라보는 게 병약용신론입니다. 자, 밑에 여섯 번째는 전왕용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왕용신이라는 말은 그닥 흔하게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요 위에 있는 다섯 번째 1, 2, 3, 4, 5번까지가 되게 많이 쓰이고 여섯 번째는 전왕용신은 좀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닌데 요 다만 이 옛날 명리업계에 이런 관행이 있어. 사주 풀다가 못 풀겠으면은 종격하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 풀다 모르겠으면 종격.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 사주를 푸는데 이건 종격이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번역하세요. 나 몰라. 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 병원에서 제 병의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냥 자꾸 꼬치꼬치 캐지 말자고. 모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 병이 생긴 스트레스. 그거는 100%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100%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 전왕용신은요. 사주에 큰 세력이 있어 한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전왕용신의 다른 표현으로는 뭐 종격사주 또는 세력사주. 저는 종격이라는 말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종격보다는 세력사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종격이나 세력이나 같은 말입니까? 라고 그러면 한 90% 같고 10% 달라요. 비슷한 표현인데 조금 그 경계가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세력, 종격, 사주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에너지가 흐르고 있을 때 그 흐름을 따라가느냐, 그 흐름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세력. 보통은 이 전왕용신, 즉 세력이나 종격에서의 용신은 그 강한 흐름을 따라가라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게 좋은 글자고 안 따라가면 네 인생 고달퍼진다. 그럼 이게 이 전왕용신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전왕용신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저 일제시대. 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일제시대. 친일파. 어떤 인간들이 바보 병신들이에요? 독립운동가. 아, 왜 시대를 역행하냐고. 아, 45년 동안 일본이 지배할 건데. 우리 힘으로 무질렀어? 연합군이 와서 원폭 몇 방 터트리고 소련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일본 망하면서 또 이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날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김구 선생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 사랑해요. 이게 전황용신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황용신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주의사항, 이거는 전황용신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어. 이게 전황용신은 잘 나갈 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다가 대세가 꺾이면 변신을 하든지 죽든지 해야 돼. 변신을 하든지 이게 무슨 친일파로 이렇게 확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일본이 망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군이 들어오고 막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갈아타든지 죽든지 뭐 그거잖아. 빨리 갈아타든지 죽든지 뭐 그런 거잖아. 그 뭐 옛날 볼세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 당시의 귀족들, 그 전까지 귀족들은 엄청나게 어떤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어. 노동자혁명. 그래서 귀족들 잡아 죽여라, 부자들 잡아 죽여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갈아타든지, 빨리 나 거지야, 돈 없어, 나도 너네들처럼 혁명할 거야, 뭐 이러든지, 아니면 나 흑해에 빠져 죽든지 도망을 가든지 뭐 해야 되는 그런 거. 근데 사람의 인생이 다 여름에 시작한 사주는 겨울에 끝나고요, 봄에 시작한 사주는 다 가을에 끝나고요. 인생 6번째 대운에서 반대 계절을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반대 계절을 만나. 그러면 이게 전황격 사주들은 그 인생 전반부가 잘 나갔으면 인생 후반부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이 60대 대운이 되면 사주 전체의 에너지의 반대 흐름의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니까. 전황용신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6가지 용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실제 사주들을 풀면서 이 각각의 사주에서 각각의 용신법들을 잡는 법을 배울 거예요. 저하고 같이 좀 객관적인 용신법을 배워봐요.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배워보면 분명히 궁금증이 들 거야. 그렇게 치면 사주 8글자가 다 용신이네요. 딩동댕, 딩동댕. 그게 정답이에요. 사주 8글자가 다 용신이에요. 그렇게 치면 이런 입장에선 이 글자가 용신이고, 저런 입장에선 저 글자가 용신이고, 저런 입장에선 저런 글자가 용신이야. 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어떤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그 나쁜 놈한테 몸 주고 사랑 주고 마음도 줬지만 했는데 다 뺏겼어. 해가지고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는가 왼수가 됐어. 이를 갈고 살다가 내 이놈한테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이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서 자기의 기술을, 잠재되었던 기술을 갈고 닦아서 어느 분야의 1인자가 됐어.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이 됐어. 그 사람 인생의 귀인이 누구였어? 그러면 그렇게 치면 나한테 상처 준 그놈이지. 그 왼수 덩어리지. 아니 그럼 뭐지? 나한테 상처 줄 땐 왼수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 곰곰 생각해보니 그놈이 은인이네. 은인. 그렇게 치면 즉 내 의식의 폭이 요만할 때, 내가 요만한 의식으로 바라볼 땐 그놈은 나쁜 놈인데 내가 의식이 이만해졌더니 그놈이 은인이구나. 제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던 시절에 잠시 회사를 다녔었는데 제 사장님을 무척 잘 따르고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 경영난이 오면서 제가 일하던 부서가 해체가 되면서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당시에는 자르려면 다른 사람을 자르지 어떻게 나를 자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를 잘라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키즈 카페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세를 내가지고 키즈 카페를 조그맣게, 당시에는 키즈 카페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이제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지하에 조그만 데를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아는 지인한테 너한테 잘해주는 거다 하면서 아는 지인한테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고 3개월 후에 주변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월세 얼마 내고 있어? 저 600 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거기 월세 150이야. 너 사기당한 거야. 좀 심했죠? 월세 150 내는 게 정상인 곳을 내가 월세를 600 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벌어서 월세 내니까 남는 게 없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그 형님한테 제 아주 친한 형님이었어요. 그것도 교회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형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 형님한테 형님 제가 여러 군데 부동산에 다 가봤는데 그 건물 지하 그거 월세 150이라는데 저한테 600 받으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월세를 좀 깎아주십시오. 월세 한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근데 600 도저히 못 내겠습니다. 500으로 좀 깎아주십시오. 근데 거절당했어. 안 된대. 600 내래. 그래 내가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겠대. 보증금 20대 때 모은 돈으로 거기 보증금을 냈는데 퇴직금 받아가지고 냈는데 보증금에서 까겠대. 결국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6개월인가 8개월 운영하다가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 당시로서는 20대 때 10년 동안 일한 돈을 다 날린 거야. 포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10년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월세를 안 깎아주신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플레이타임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내 놀이터 체인 회사를 갔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플레이타임이라는 놀이방이 다 있어요. 거의 뭐 전국에서 가장 큰. 그곳에 가서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본사 직영 매장 매니저를 했어요. 간지 한 3, 4개월, 이거 능력 있는 애가 왔구나 해가지고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당시 매출이 가장 높았었던 삼성플라자 그 놀이동산에 완전히 젊은 매니저를 저를 딱 파견을 했죠. 근데 갑자기 그때 불경기가 돌면서 백화점 매출 전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1년 뒤에 아무튼 2년 후에 그 회사에서 제가 잘렸습니다. 잘렸어. 매출이 떨어졌다고. 너 혹시 그 돈 뒤에서 이렇게 챙긴 거 아니야 매출? 그러면서 내가 근무하는 자리 위에다 CCTV를 딱 달아서 나를 비추는데 고객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본사에서 설치했어. 나가란 소리예요 한마디로. 나가란 소리 얼른 나가라. 그러더니 그래도 내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본사에서 직원이 와서 내 옆에 딱 앉아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너 혹시 돈 챙겨가는 거 아니야? 왜 매출이 떨어져? 지금 보라고 백화점 전체에 손님이 없지 않냐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않냐고 지금. 아무튼 그러고 나서 좀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나왔어요. 회사를 나왔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플레이타임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잘라주셔서. 그러고 나와서 제가 제 실내 놀이터 회사를 차렸고 백화점 쪽 말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개업 1년 만에 업계 1위를 했어요. 개업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딱 호사다마 같은 느낌이죠. 그때 그 교회 형님이 월세를 깎아줬더라면 지금 생각해도 그럼 난 지금도 그 지하에서 놀이터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 지하에서. 그 회사 사장님이 나를 내보내지 않았어요.